부동산 시황센터입니다. 한 주간 부동산 부동산 시장 열풍과 함께 큰 인기를 모았던 오피스텔이 최근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특성상 고금리 기조에 취약해 근래 가격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지 못합니다. 부동산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는 것은 물론 서민과 실수요자의 대출 한도 6억 원도 폐지됩니다. 하지만 높은 금리와 DSR 규제가 여전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충범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이달 2일부터 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는 것은 물론 서민 실수요자의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도 폐지됩니다.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죠. 특히 다주택자를 투기꾼에서 주택 공급자로 시각을 전환하고 이들 계층의 거래 활로를 마련해 시장 정상화를 유도하겠다는 보안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다주택자 대상 대출 규제 완화가 부동산 시장의 상승 반전을 이끌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가 여전한 이상 규제 완화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일부 호가 상승 움직임은 있겠지만 급매물 위주의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때문에 올해 주택시장 가격의 경우 하락폭이 둔화하며 약보합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업계는 향후 금리를 가늠할 수 있는 안정권에 들어서야 시장의 변화가 일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충범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8개월 만에 금리 인상 행진을 멈추며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시행한 상황에서 금리 정점론까지 대두되면서 주택 매수 심리가 되살아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금리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분양 증가세와 전셋값 하락 등의 하방 요인도 남아있는 만큼 집값 바닥론 또한 시기상조라는 지적입니다. 한은은 통화 정책 방향 결정문을 통해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상당 기간 이어가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정부 정책 전면 완화에 이어 1년 만에 기준금리가 동결됨에 따라 현 주택시장 침체 요인들의 불확실성이 제거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 관망세를 유지하던 실수요자들의 일부 매수가 이뤄지고 매물 감소와 거래량 증가에 일조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주택시장의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부동산 시장 열풍과 함께 큰 인기를 모았던 오피스텔이 최근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완화책이 잇따르면서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피스텔의 단점이 더 부각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오피스텔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기준 전국 오피스텔 매매 가격 및 전세 가격은 전분기보다 모두 0.82%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릴리사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오피스텔 매매 거래 건수는 총 4만 1,176건으로 전년 대비 34%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식는 것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탓이 크며 정부의 부동산 시장 완화 정책이 아파트와 재건축을 겨냥해 이뤄지는 점도 오피스텔 시장에는 악재라는 분석입니다.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랜드마크급 대단지 아파트도 심심치 않게 시세보다 저렴한 금매가 출시될 정도라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구태여 오피스텔 투자에 나설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 각종 규제 완화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에 온기가 돌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준금리 동결 소식에도 여전히 높은 고금리 기조와 집값 하락까지 겹치면서 민간 분양 시장의 한판은 녹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반해 가격 경쟁력을 내세운 공공분양주택은 연일 흥행몰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마감한 뉴홈 사전청약에서 일반 공급 평균 경쟁률이 28.3대 1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호도 높은 입지에 낮은 분양가로 청년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불어일으킨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민간 분양시장은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책정돼 가격 경쟁력을 잃어 실수요자들의 인기를 얻지 못하며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빠르게 쌓여가고 있습니다. 1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 8,107가구로 한 달 새 17.4% 급증했습니다.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증가하며 부동산 시장 하락세가 점진적으로 둔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장 연착륙 방안이 잇따르고 출회된 매물들이 바로 소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주로 저가 매물 위주로만 거래가 형성되고 일반적 가격대의 매물은 매도 매수자 간 힘겨루기가 여전해 아직 시장의 하락세가 멈췄다고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여전히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점도 시장 반등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금매나 저가 매물 위주의 거래는 거래량을 늘리지만 가격 변동률에는 마이너스로 작용한다면서 현재는 오른 가격으로 물건이 거래되는 상황이 아니며 최근 거래 증가세가 계속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부동산 주요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다양한 지표를 통해 부동산 시황을 살펴보는 위클리 부동산 시황입니다. 김성은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김성훈 기자입니다. 지표를 토대로 부동산 시장의 주요 흐름을 분석하는 위클리 부동산 시황입니다.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 등에 힘입어 전국적으로 아파트값 하락폭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급매물 위주로만 거래가 이뤄지며 하락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수치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4주차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0.34% 하락했습니다. 전주 마이너스 0.38%에서 하락폭은 축소됐는데요. 수도권도 전주 마이너스 0.44%에서 지난주 마이너스 0.39%를 보였습니다. 서울은 전주 대비 낙폭을 소폭 줄인 마이너스 0.24%를 기록했습니다. 선호도 높은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소진되고 완만한 가격 상승세가 나타났는데요. 그러나 매수자와 매도자 간 희망 가격 격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급매물 위주 거래가 진행되면서 하락세는 지속됐습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광진구는 광장, 중곡, 자양동 구축 위주로 0.37% 하락했습니다.
강북구는 미아동 대단지 위주로 마이너스 0.33%, 도봉구는 도봉 쌍문동 대단지 위주로 마이너스 0.28%를 보였습니다. 중구는 회연 황학 중림동 위주로 약세를 보이며 마이너스 0.27%를 기록했습니다. 한강 이남 지역의 경우 금천구는 시흥 독산동 대단지 위주로 매물 적체 현상을 보이며 0.49% 하락했습니다. 동작구는 상도 사당동 주요 단지 위주로 마이너스 0.49%, 강서구는 방화 가양 염창동 위주로 마이너스 0.43%, 구로구는 개봉 고척 구로 오류 신도림동 구축 위주로 마이너스 0.33%를 나타냈습니다. 서울 외 수도권 주요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은 전주와 동일한 마이너스 0.36%를 유지했는데요. 대단지 밀집 지역 위주로 하락 거래가 지속 중인 가운데 계양구는 용종 오류 계산 작정동 소형 구축 위주로 0.67% 떨어졌습니다. 미추홀구는 하익 주안 용현동 위주로 마이너스 0.45%, 부평구는 일신 구산 부계동 구축 위주로 마이너스 0.37%, 중구는 운남 전 신흥동 위주로 마이너스 0.37%를 보였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전주 마이너스 0.55%에서 지난주 마이너스 0.47%로 변화했습니다. 낙폭이 큰 지역으로 0.98% 하락한 군포시가 있는데요. 삼본, 금정, 도마교동 구축의 하락 거래 영향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오산시가 양산, 원, 부산동 위주로 0.78% 떨어졌으며 하남시는 미사지구와 신장, 덕풍동, 구도심 위주로 0.74% 하락했습니다. 고양 일산 서구는 일산, 탄현, 주엽, 대화동 구축 위주로 마이너스 0.71%, 시흥시는 은행, 장현 등 신규 택지 내 매물 적체가 지속 중인 대야, 능곡, 장곡, 정왕동 위주로 하락해 마이너스 0.62%를 기록했습니다. 지방은 전주 대비 낙폭을 줄인 마이너스 0.29%로 나타났습니다. 광역시의 경우 대구 마이너스 0.49%, 부산 마이너스 0.45%, 광주 마이너스 0.26%로 전주와 비교해 낙폭이 줄어든 반면 대전 마이너스 0.39%, 울산 마이너스 0.37%로 전주 대비 낙폭이 늘었습니다. 세종시는 공급 물량 영향으로 매물 적체가 지속됐으나 전주 마이너스 0.8%에서 지난주 마이너스 0.55%로 낙폭을 줄였습니다. 도지역에서는 충북이 0.27% 하락했으며 이어 충남 마이너스 0.25%, 전남 마이너스 0.21%, 경북과 경남이 각각 마이너스 0.17%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전세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4주차 전국 아파트 주간 전세 가격은 0.54% 하락했습니다. 전주 마이너스 0.63% 대비 낙폭이 감소했는데요. 같은 기간 수도권은 마이너스 0.85%에서 마이너스 0.7%로 변화했습니다. 서울은 전주 마이너스 0.81%에서 지난주 마이너스 0.7%를 보였습니다. 하락폭이 큰 저가 매물이 소진되면서 추가 하락 계약이 점차 감소했는데요. 이에 낙폭은 줄었지만 지역별 입주 물량 영향 등에 따른 매물 적재 현상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북에서는 강북구와 광진구가 각 0.9% 하락했으며 성동구 마이너스 0.83%, 도봉구 마이너스 0.72%로 낙폭이 컸습니다. 강남에서는 강서구가 마이너스 1.01%로 큰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금천구도 1% 하락했습니다. 이 밖에 강남구 마이너스 0.99%, 영등포구 마이너스 0.94%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은 전주 마이너스 0.74%에서 지난주 마이너스 0.51%로 낙폭을 크게 줄였습니다. 입주 물량에 따른 매물 적체의 영향이 인근 지역으로 퍼지는 가운데 중구와 부평구, 서구, 계양구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경기 지역 전세 가격도 마이너스 0.9%에서 마이너스 0.75%로 변화했습니다. 고양, 일산, 서구가 마이너스 1.44%로 큰 하락폭을 보였는데요. 또한 용인, 수지구 마이너스 1.18%, 안산, 단원구 마이너스 1.14%, 화성시 마이너스 1.04%로 1%가 넘는 낙폭을 보였습니다.
지방의 경우 마이너스 0.43%에서 마이너스 0.39%로 낙폭이 감소했습니다. 대구 마이너스 0.72%, 부산 마이너스 0.61%로 낙폭이 줄어든 반면 울산 마이너스 0.64%, 대전 마이너스 0.53%, 광주 마이너스 0.3%로 낙폭이 커졌습니다. 세종은 마이너스 0.94%에서 마이너스 0.57%로 낙폭이 크게 줄었습니다. 도지역에서는 충남이 마이너스 0.31%로 약세를 보였으며 경남 마이너스 0.28%, 충북 마이너스 0.24%, 전남 마이너스 0.22%를 보였습니다.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가격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데다 급매물 거래가 주를 이루는 만큼 한동안 하락세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고금리 기조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시황이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청약 정보를 확인하는 청약 캘린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성은 기자와 함께 화제가 되는 청약 단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성은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3월입니다. 사실 3월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성수기이기도 한데요. 우리 분양 시장에도 이 성수기다운 좀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렸으면 좋겠는데 이번 주에는 어떤 단지를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이번 주에는 수도권에 주목할 만한 단지가 많은데요. 서울에서 분양하는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와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일대에 위치한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는 이달 6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오는 7일 1순위, 8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습니다. 이 단지는 양평 제12구역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통해 지하 2층부터 지상 최고 35층, 4개 동 총 707가구 규모로 지어집니다. 이 중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 185가구가 일반 분양됩니다. 시공은 GS건설이 맡았습니다. 지하철 5호선 양평역이 가까운 역세권 단지 아파트로 약 800m 거리에 2호선, 5호선 환승역인 영등포 구청역이 있습니다. 영등포로 서부 간선도로, 경인고속도로, 올림픽대로 등을 통해 서울 전역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단지와 도보거리에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가 자리하며 반경 2km 이내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이대 목동병원, 목동종합운동장 등이 있습니다. 안양천 변을 따라 마련된 체육시설도 이용 가능합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 돋보이는데요. 주민 운동시설이 있는 피트니스 가든과 어린이 놀이터인 자이펀 그라운드를 비롯해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조성되는 클럽 자이안에서는 피트니스, 필라테스, 골프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는 비규제 지역으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상이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면 보유 주택수와 세대주 여부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한데요. 당첨자 선정은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진행됩니다. 당첨자는 오는 14일 발표되며 정당 계약은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진행됩니다. 입주는 오는 2026년 3월 예정입니다. 네. 자, 이번 주는 첫 번째 소식부터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출발을 하네요. 자, 그럼 다음 단지도 좀 기대가 되는데 어디로 가볼까요? 네, 다음은 동부건설이 서울 은평구 역촌동 일대에 짓는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입니다. 이 단지는 역촌 1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을 통해 지하 3층, 지상 최고 20층 8개 동 752가구로 건립됩니다. 이 중 일반 분양 물량은 454가구입니다. 차량 10분 이내 거리에 이마트, NC백화점, 시립서북병원, 은평구청, 서부경찰서 등 주요 쇼핑시설과 병원 관공서가 위치해 있습니다. 학교는 역천초, 덕산중, 구산중, 예일여고, 은평고, 숭실고 등이 있으며 학원과도 가까이 있습니다. 교통 여건으로 지하철 6호선 응암역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3호선 불광역과 공항철도 디지털 미디어시티역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노선과 경전철 서부선 등 대형 교통 호재도 있습니다.
이 단지는 오는 9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10일 1순위, 13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습니다. 당첨자는 17일에 발표되며 28일부터 30일까지 계약을 진행합니다. 입주는 2024년 11월 예정입니다. 자, 3월 첫째 주 분양 소식 먼저 서울에서 시작을 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단지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단지를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이번에는 서울 바깥 대단지 아파트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경기도 평택시 화양지구 5블럭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인데요. 화양지구에 들어서는 첫 힐스테이트 아파트입니다. 이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31층 14개 동 규모로 총 1,571가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시공사는 현대 엔지니어링입니다. 화양지구는 서평택 개발의 완성 조각으로 불리는 계획도시입니다. 핵심 도로인 38번 국도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며 아산 국가산업단지, 경기경제자유구역 등 평택항 인근 산업단지로 출퇴근이 용이한 곳에 있습니다. KTX 경유가 예정된 안중역으로 이동도 편리합니다. 단지 바로 옆에는 근린공원도 조성됩니다. 2025년 개교가 예정된 초등학교를 비롯해 중고등학교 계획부지들도 도보로 이동 가능합니다. 특히 이 단지는 화양지구 내 단일 블록 기준 최대 규모인데다 유일하게 최고 31층으로 시공됩니다. 일부 고층 가구에서는 서해바다와 서해대교를 조망할 수도 있습니다. 약 1,100여 평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설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피트니스 센터, GX룸, 골프 연습장, 독서실, 어린이집 등이 조성됩니다. 이달 6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7일 1순위, 8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합니다. 당첨자 발표는 14일입니다. 2026년 3월 입주가 예정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소개해드린 영등포구, 은평구, 그리고 평택까지 이 세 지역 모두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에 큰 지역이기도 하고 또 개발이 활발한 만큼 우리 시장에서의 관심도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요. 자, 3월의 시작을 이렇게 수도권에서 본격적으로 분양이 시작이 되는 만큼 그동안 조금 침체돼 있었던 분양 시장이 조금 더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는 청약 접수를 앞둔 아파트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주에 계약을 진행하는 아파트들도 있죠. 네, 계약을 앞둔 단지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 들어서는 수원성 중흥 S클래스가 이달 6일부터 8일까지 정당 계약을 실시합니다. 이 단지는 수원 지동 115-19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을 통해 지하 3층, 지상 최고 15층, 32개 동 총 1,154가구로 거듭나는데요. 일반 분양 물량은 593가구이며 시공은 중흥토건이 맡았습니다. 이 단지는 수원성을 중심으로 형성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바로 앞에 지동초교가 위치한 초품화 단지이며 주위로 안개초, 동성중, 수원고, 수원여고 등이 있습니다. 팔달문시장, AK플라자, 롯데백화점, CGV 등 다양한 쇼핑 문화시설과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 병원, 아주대학교 병원 등 의료시설이 가까이 있습니다. 인근에는 수원천 산책로와 팔달공원, 수원 화성 둘레길 등 풍부한 녹지 공간이 갖춰져 있고 수원 화성 행궁 행리당 길도 인접합니다. 또한 지하철 1호선 수인 분당선 KTX가 지나는 수원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청약과 대출 규제 조건이 완화되면서 수원성 중흥 S클래스의 경우 재당첨 제한이 없고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최대 70%로 늘었는데요. 전매 제한 1년을 비롯해 양도세 중과에 대한 부담도 덜었습니다. 입주는 오는 2026년 1월 예정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단지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인천에서 기다리고 있네요. 네, 다음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일대의 더샵 아르테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안 19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으로 지어지는 이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 10개 동 총 1,146가구 규모의 대단지입니다. 이 중 770가구가 일반 분양 대상입니다. 시공은 포스코 건설이 담당합니다. 인천 지하철 2호선 석바위 시장역이 단지에서 100m 이내에 위치하며 안주대로와 문학IC, 도화IC를 통해 인천대로 제2경인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내년 착공 예정인 GTX B노선의 수혜 단지이기도 합니다.
주요 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합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 인천시청, 인천지방법원 등 공공행정기관과 인천문화예술회관이 차로 10분 거리에 자리합니다.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인천종합버스터미널 등 생활 인프라 시설 접근도 양호합니다. 특히 올해 리뉴얼된 더샵의 조경 컨셉을 적용한 네이처 테라스, 물놀이터, 팜가든 등이 단지 내에 조성됩니다. 단지 내외부를 둘러 1km가 넘는 순환 산책로도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정당 계약은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내년 6월 입주 예정입니다. 네, 자, 이번 주 계약을 앞둔 단지들 살펴보고 있고요. 이 계약 일자들도 잊지 말고 꼭 잘 챙기셔야 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다음 단지 살펴볼 건데 어디로 가볼까요? 네, 이번에는 지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1원에 들어서는 복대자이 더스카이입니다. 이 단지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49층, 3개동 총 715가구 규모로 GS건설이 짓는 곳입니다. 이 단지는 청주시의 대표 생활권인 복대동에 자리하는데요. 편리한 주거생활이 가능합니다. 현대백화점과 롯데아울렛, 지웰시티몰, 충북대학교 병원과 인접합니다. 청주 예술의 전당과 청주 아트홀, CGV 등 문화 인프라도 잘 형성된 편입니다. 서원 어린이공원, 복대공원 등 다수 공원도 도보권에 있습니다. 교통 여건의 경우 사직대로, 가로수로 청주 제2순환로와 인접해 청주 지역 내 이동이 수월합니다. 중부고속도로 서청주 IC와 경부고속도로 남이분기점도 멀지 않습니다. 또한 청주 시외버스터미널, 청주 고속버스터미널과 가깝고 다양한 버스 노선이 지나는 버스 정류장이 단지 앞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합니다. 복대자이 더스카이는 규제 지역에서 해제된 청주의 민간 택지에 들어서는 만큼 계약 이후 전매가 가능합니다. 계약은 이달 5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며 입주는 오는 2026년 7월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청약 일정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김성은 기자와 함께 이번 주 화제가 되는 청약단지 살펴봤습니다. 김성은 기자와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황센터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3월입니다. 3월은 새 학기, 새 출발, 새로운 시작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하고요. 설레임이 느껴지는 계절이기도 한데요.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분양 소식들, 청약 정보들 잘 확인하시고 앞으로 설레는 기회들을 많이 만나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